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장 의무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법인 때는 법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저희가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법인세 의무 조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하고 했었던 건데요. 자, 개인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사업자가 고시가 됩니다. 자, 이거는 국세청 고시사항인데요. 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사업자라고 해서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 뭐 직전 수익금액의 기준 금액이 수익금액이 기준 이상인 사람,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추계 또는 경정을 받은 사람,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공제 감면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되는 사업자를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의 기준을 보면, 자, 고시의 기준을 보면 업종별로 기준 수익 금액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농업, 임업, 광업 뭐 해서 도매업 여기는 이제 1군, 뭐 2군, 3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국세청 자료에는 가, 나, 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 나, 다. 뭐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업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직전 연도 기준 금액이 수익 금액이 6억 원을 넘는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초과 이상이 되겠네요. 그죠? 다음 간편장부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가군에 해당되는 뭐 도매업, 소매업 여기 해당이 되면 3억 원 미만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업종에 따라서 가나 다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매출액 규모를 가지고 복식보기 의무자라고 표현을 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복식보기 의무자 가군에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요. 자, 간편장부는 3억 미만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복식보기는 6억 이상인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요 사이 규모가 있겠죠. 요 사이에 3억 원 이상이고 6억 원이 안 되는 요 그룹이 있죠. 여기가 자기조정 규모가 됩니다. 자기조정. 그리고 여기는 외부조정 규모. 그리고 여기는 간편.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외부 조정이나 자기 조정이나 몽땅 다 복식보기 의무자이고 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조정, 외부 조정. 그리고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보기에 해당되는 이 외부 조정보다 규모가 더 높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조정과 자기 조정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들은 복식보기 의무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무조건 재무제표 복식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과목별로 조정을 해서 조정계산서까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간편장부는 간편장부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만 할 수 있는 메뉴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식보기 의무자처럼 재무제표 조정계산서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간단해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경비율 적용자 우리가 보통 추계라고 하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이래서 또 가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간편장부는 3억 원 미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6천만 원 이상이다 라고 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은 3억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매출액을 가지고 규모를 따진다. 그러면 그 규모에 따라서 업무 처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프로그램 안에서는요. 자, 프로그램 안에서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외부 조정, 자기 조정, 성실 신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 표준 재무제표 다 만들어야 되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표준 재무제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 수익금액 및 조정, 그 다음에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과목별로 조정을 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만들고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조정계산서를 만드는 거죠. 반영이 된 조정계산서를 만드는 것까지가 복식부기 의무자, 조정계산서까지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두 개의 서식만 작성하면 됩니다.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자, 이 사람들은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예, 신고서에 신고서만 작성이 되면 된다. 그래서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예 퍼센트로 적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굳이 간편장부 또는 뭐 조정계산서 이런 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매출액 규모, 그러니까 수익금의 규모를 가지고 기장 의무를 판단하는데 기장 의무를 판단하는데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거고요. 올해 2020년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성실신고 대상자의 규모인 경우에는 성실신고는 2020년도 규모 갖고 따지고 그 외에 복식부기 의무자, 외부 조정, 자기 조정, 간편장부, 추계 기준율 적용하는 분들은 다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가지고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걸 판단하는 것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소득자가 소득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죠. 예,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적용을 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수익금액 기준으로 해서 판정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성실 신고 대상자 예, 그리고 외부 조정 대상자, 자기 조정 대상자 자,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표준 재무제표 만들고 자, 그리고 수익금액 조정 그리고 과목별로 조정을 한 다음에 조정에 해당되는 계산서를 작성해주고 자, 여기까지 과정에 대한 거를 작성하는 규모가 성실 외부 자기조정 규모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총 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그리고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요 두 개의 서식만 작성을 하고 신고서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율은 바로 그냥 신고서 작성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여태까지 계속 기장을 했었는데 규모가 간편장부이고 나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 두 개밖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예, 재무제표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규모는 간편장부 대상이긴 한데 예, 내년에 대출도 받아야 되고 은행에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또는 뭐 다른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조정계산서 첨부되는 업종으로 규모는 간편이라 하더라도 외부 조정을 통해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해서 들어가서 미리 준비를 해놔야 재무제표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간편이나 이게 규모에 대해서 나눠주고는 있지만 또 이 기준에 그 매출액을 수익금액을 갖고 기준을 했기 때문에 기준율이 가장 낮은 거고요. 그 다음 높은 게 간편장부. 자, 그 다음에 자기조정 대상자, 외부조정 대상자, 성실신고 대상자. 그래서 성실이 가장 크잖아요. 예, 그래서 낮은 규모를 기장의무를 높은 기장의무로 판정하고 신고하는 건 가능한데
외부 조정이나 자기 조정에 해당되는 조정계산서 대상자가 기준율로 신고를 했다. 낮은 걸로 신고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기장에 해당되는. 그래서 낮은 걸 높은 규모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높은 걸 낮은 규모로 신고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규모별로 내가 기장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메뉴에 보면 주요 경비 반영 시뮬레이션이라고 된 곳에 들어가서 각 경비 이제 회사별로 세로 블록이 해보시면 세로 블록이 이렇게 하면 그 신고됐던 내역을 가지고 기본적인 수익 금액에 대한 내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고 기장 의무 판단이라고 된 메뉴가 있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자, 기장 데이터 블록이 이렇게 하시면 신고 유형 내가 지금 어느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 여기에 회사 코드가 몇 번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에 해당되는 사업자 이 주민등록번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회사 코드를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소득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역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역에 따라서 자, 여기가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신고 유형 그리고 공동사업장이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어디에서 작성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저희가 신고 기장 의무를 판단하시면서 각 사람별로 이런 내역을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표로 만들어서 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내역을 표로 만들어서 자, 주민번호 몇 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회사 코드 몇 번에 몇 개가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업종 코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코드별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장인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동사업장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회사 등록할 때 회사 등록에 7번 옆에 공동 여부라고 표시된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사업자 등록 내면서 공동이다라고 이미 사업장에 대한 내역을 기재해서 사업자 등록을 냈기 때문에 공동 여부에 여로 체크해 주시는 거고요. 자, 요거는 국세청 안에 계속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동 사업장을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해서 해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취소 신청을 하지 않는 한은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독인지 아니면 공동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역을 살피고 이거에 대한 내역을 표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그 다음에 직전연도 소득률은 몇 %였는지 그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서 신고도움 서비스 이런 부분에도 기장의무가 판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